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슈투트가르트 방향입니다.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키려고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 배송 끝난 상태에서 하나우 차고지로 들어가는 사이에 비가 좀 그쳤어요. 지금 보시면 껌껌하죠. 지금 이제 1시입니다. 1시인데 여기 껌껌합니다. 요즘에 보니까는 각 유튜브를 틀어봐도 DP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창 유행이더라고요. 말들이 뭐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데 한국 군대 힘들죠. 물론 저도 직업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드냐고.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든 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데가 내가 제일 힘들었고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지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추억들이 많았던 군생활 같아요. 4년 6개월을 하면서 하사로 들어가서 중사로 제대했죠. 소위 말해서 특수전 사령부라 그러죠. 제13공수 특전여단 75대대 나왔고요. 예비역 중사입니다. 96년도 6월 군번이고요. 2000년 12월에 제대했습니다. 모병 기수로는 특하호 106차고요. 그냥 저희 특전사에서 부르는 기수로는 27기 3차라고 합니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박준우 상사가 저희 부대 한 7, 8년 후배인 것 같아요. 150 몇 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7년에서 8년 후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수 이승기 씨도 저희 대대 나왔죠. 75대대 나왔다고 들었어요. 저희 선임하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저도 직업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근데 어느 부대나 다 때리지 않았을까요? 뭐 내가 있는 부대가 더 많이 때리고 남이 군생활하던 부대는 안 때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군생활이 다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DP라는 드라마 자체가 헌병대 탈영병을 잡기 위한 보직으로서의 드라마 연출을 했지만 그 탈영을 하려고 했던 마음가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저희 부대, 저희 지역대도 탈영 하사관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제 후배였는데, 그 친구 전입 오자마자, 저희는 그때 해상훈련장에 가 있었고, 이 친구가 전입 오자마자 바로 해상훈련장으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냥. 훈련 안 따라가고. 그래서 바로 탈영으로 해서,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얼굴도 모르고 뭐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뭐 다른 유튜버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탈영병이 많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단체 생활이고 기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거에 오는 그러니까 저희 하사관 제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 19살 말이나 20살 초반에 거의 다 지원해서 오거든요.
근데 저는 21살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두 기수 위에 선배들이 저랑 동갑 아니면 저보다 어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수제니까, 그러니까 모병제가 아닌 지원제이기 때문에 칼같이 기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기수를 끊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고 운동부였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었지만, 특전사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 특공 무술을 하든 태권도를 하든 뭐 유도를 배우든 해서 기본 단증을 다 따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하사 초봉 때는. 하사 1호봉 때는 다리가 안 찢어져서 저희 75대대 막사부터 밥 먹는 식당까지 갈 때는 계속 내리막이고요, 올 때는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거리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5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에서 한 25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오른발로 앞차기, 밥 먹고 나서 올라갈 때는 왼발로 앞차기, 그거를 몇 달을 했어요. 그게 고참이 시킵니다. 그리고 식사 집합하기 전에 항상 거울 앞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고, 집합 그러면은 집합하면서 내려갈 때 발차기를 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뭐 다리도 잘 찢어지고 발차기도 잘 나오고 해서 괜찮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싫었던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뭐 말을 안 들었다거나 뭐 지시를 불이행했다거나 해서 뭐 25기가 26기 얼차려주고 26기가 27기 얼차려주고 이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사실. 근데 가장 억울했던 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었거든요, 사실. 너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이라고 때리고, 근데 유난히 서울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자체가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발차기 시킨 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대대 대표였고 여단 뭐 태권도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지역 감정, 그 다음에 뭐 물론 그러니까 주특기가 총 4가지인데 폭파, 화기, 의무, 통신인데 저는 통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무주특기여라 갖고 주특기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뭐 주특기를 못해서 맞는 거는 이해를 하죠. 그리고 뭐 체력 단련을 하는데 따라오지 못해서 때린다라,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뭐 너 서울에 태어났다고 맞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군생활을 할 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어떤 유튜버 분을 잠깐 봤는데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DP라는 드라마를 저도 그저께 어제를 이틀 동안 해서 이제 청취를 했는데, 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군생활이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저거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일부분에 대한 에피소드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 자체가 뭐 성적인 면도 들어있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것 뿐이고, 그리고 DP라는 직업 자체가 탈영을 해서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쪽에 대한 군생활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밝혀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진짜 뭐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모든 게 지원제로 바뀐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남북한 대립 상황에서 군대 얘기를 100% 전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국방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하물며 북한에서도 이 넷플릭스로 DP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보다 더 악마 같은 남한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근데
뭐 어딜 비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1년 6개월이고 북한은 10년이잖아요 사실은. 어디를 갖다 비하겠습니까. 제가 96년도 12월에 임용을 하면서 하사 1호봉 첫 월급을 아직도 안 까먹어요. 38만 1,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38만 1,000원 더 받죠. 병장들은 그보다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최저임금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가혹행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하고 많이, 그러니까 생활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면에서는 예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도 DP 관련돼서 군에 관련된 드라마가 뭐 한두 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쇼킹한 드라마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뭐 페미들이나 뭐 이렇게 남자의 한남 유충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여시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런 거 보면 참 외국에 나와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모르겠어요. 뭐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진짜 뭐 나는 남자랑 뭐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평생 살 거야 그러면 그냥 평생 혼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치를 거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가 있기에 남자도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도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쏠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런 말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군대라고 해서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군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고 싶은데 형편상 몸이 안 좋아서 면제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라고 그렇게 밀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역 판정을 받고 가면 그만큼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미국 군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을 존중을 해주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냥 저 군인들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군대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여성 군인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남성 중심적인 군 부대에서 여성분들이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분들도 아마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의 임무를 한다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남자다 여자다 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말자 이거죠. 아무튼 어제 그저께 DP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25년 전에 거의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지금 뭐 거의 다 제대를 했지만 몇 명 남아있는 동기들 중에 거의 뭐 대대 주임원사 하고 지금 원사 달고선 군생활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50 넘어서 이제 면역식을 해야 되거든요. 33년인가 35년인가 군생활 체험은 제대를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50세 정도 되면 진짜 할아버지 취급을 받지만 사회에서는 50이면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려면 또 다른 고뇌를 겪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만큼 군대라는 데가 좀 막혀있는 데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차츰차츰 제 군대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 소속이랑 이런 걸 처음에 다 말씀을 드린 것도 거짓없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느 분이 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분이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헤어 한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지역대 한씨가 3명인가 있었는데 27기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씨가 25기에 한 분, 24기에 한 분 계셨기 때문에 27기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저희 대대 제 동기들도 아마 알 거예요.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